진짜 좋은 인간관계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수천 개의 연락처를 가진 것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에요. 제가 40년간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명함첩이 두꺼워질수록 뿌듯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작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피상적으로만 느껴진다.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는 어렵고 기존 관계마저 어색해진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64년을 살며 40년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온 심리학 전문가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육아와 커리어를 병행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고 시어머니를 5년간 간병하며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며 갱년기와 우울증을 겪으면서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관계의 지혜, 그리고 진정한 인맥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우리가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따뜻한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외로움과 인간관계, 고민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마음 깊은 위로와 함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겉보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고 어디를 가든 아는 사람이 있고 SNS에는 늘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한데 정작 마음 깊은 이야기는 나눌 곳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70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셨고 부녀회장도 하시고 각종 모임의 중심 인물이셨어요. 연락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상담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만남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만 느껴져요. 다들 제가 밝고 씩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의 눈에서는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느끼는 고독, 이것이야말로 현대 시니어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68세 남성분이었는데요. 선생님, 저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어요. 경조사마다 열심히 다니고 안부 인사도 빠뜨리지 않고 했어요.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인맥이 넓다고 자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어려울 때는 아무도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몇 명은 안부 전화 한 통 정도 했지만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쌓아온 것이 진짜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 예의, 비즈니스 관계였구나 하고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육아와 일을 병행할 때를 생각해 보니 당시 저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마치 자산을 쌓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진짜 힘든 순간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릴 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5년간 간병을 해야 했을 때, 그리고 제 자신도 갱년기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정작 제 곁에 남아 진심으로 위로해 준 사람들은 그 많은 지인들이 아니었어요. 가족과 정말 몇 명의 진실한 친구들, 그리고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을 알아온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패턴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대, 30대에는 가능성과 기회를 위해 넓고 얕은 관계를 추구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시간의 한계를 인식할수록 깊고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센 교수가 제시한 이론인데, 쉽게 말하면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의미 있고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가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나? 내가 소극적으로 변한 걸까? 하면서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계산이나 손익보다는 서로에 대한 진심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갱년기를 겪으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어요. 그 시절 저는 감정 기복이 심했고 때로는 예민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제가 완벽하지 않을 때도 힘들어할 때도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 겉모습보다는 진정성에 더 끌린다는 사실을요. 진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면전에서 화를 내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저는 40년간 상담을 하면서 한 번도 내담자 앞에서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물론 속으로는 답답하거나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 순간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40년간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니 몇 가지 뚜렷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첫째, 자신을 과시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명함에 직함을 너무 많이 적어놓거나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공담이나 자랑거리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과는 진정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려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사업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항상 받기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품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은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소중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저와 친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분이 믿고 돈을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지만 제 이름이 악용되어 선량한 분이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더욱 신중하게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상담실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 조언에 따라 기존의 피상적인 만남들을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몇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외로워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라고 걱정하셨지만 몇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선생님,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처음이에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니까 하루하루가 훨씬 의미 있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경조사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경조사를 의무처럼 여기시는데 이것도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마음에서 축하하고 위로할 수 있는 관계라면 당연히 가야 하지만 단순히 사회적 예의나 체면 때문이라면 과감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정말 가는 곳에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진심으로 함께해 주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손주들과 지내면서 배운 것은 진정한 소통은 시간과 관심,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도 4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 굴곡을 모두 지켜봐왔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그리고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애착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추구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되죠. 이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며 결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셨던 것도, 때로는 상처를 받으셨던 것도, 실망하셨던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면은 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완벽한 관계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신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 그 속에서 웃고 울며 배우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왔어요.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하셨던 경험들조차도 여러분이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이 들면 인간관계에서도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의 기회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깊이 있는 소통의 가치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니까요. 인생의 후반부에 얻는 관계들은 젊은 시절의 그것들과는 다른 깊이와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숫자나 만나는 사람의 수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만남에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세요. 성인이 된 자녀들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배우자와는 어떻게 더 깊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친구들과는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마음을 나눌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새로운 만남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만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진정한 관계는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약점도 부족함도 때로는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작은 나침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40년을 상담하며 깨달은 삶의 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 역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인연들로 둘러싸인 따뜻하고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